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종합원가 6장 종합원가 단원에 좀 별표를 치시고 우리가 이제 6장이 종합원가고 그다음에 7장이 표준원가인데 여기가 양대산맥 원가액 양대산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6장 종합원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용어를 좀 아시면 좋은데 거기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밑줄 쳐보세요. 동일 공정에서 동일한 기간에 생산된 동종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동일하다는 기본 가정.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동질적 가정. 동질적 가정이다. 여기다 좀 별표를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질적 가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 돼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풀무원에서 이걸 생산하는데 옆에 보면 이게 몇 미리로 되어 있냐면 이게 500ml 되어 있어요. 근데 전수 조사를 해보면 어떤 거는 500ml부터 조금 더 들어있고 어떤 건 조금 덜 들어있어요. 그럼 만약에 500ml짜리 생산 원가가 500원이라고 하면 500ml 조금 더 들어있는 거는 500원보다 높아야 되고 조금 덜 들어있는 건 원가가 낮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몇백만 개를 만드는데 전수조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는 동질적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500ml부터 조금 더 되거나 덜 되는 것도 그냥 다 얼마로 보자. 500ml를 보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같지 않지만 뭘로 보자? 같은 걸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종합원가는 그래서 대충 원가 계산하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5장에 배웠던 개별원가가 있습니다. 걔는 주문 생산이에요. 몇 개 안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원가를 대충 계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개별원가라고 하는 건 원가 계산을 좀 정밀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제일 밑에 표를 보시면 개별원가가 상대적으로 원가 계산이 이제 정확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종합원가는 뭐냐? 간편하고 경제적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종합원가 복잡해 보여요. 근데 그게 몇백만 개에 대한 원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개별원가가 이제 상당히 좀 원가 계산이 정확하고 복잡하다. 근데 여기 종합원가는 뭐냐? 동질적 가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대충 계산한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다 같은 걸로 보고 하자 이런 뜻이고. 자, 이왕 대충 할 거 어떻게 하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보세요. 원가 요소의 구분을 거기 뭐라 하냐면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하자. 그러니까 DM, DL, OH 이렇게 쓰면 그냥 재료비와 가공비로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는 뭐냐? 사람이 없어요. 대량 생산 다 기계 장식한다. 사람은 이제 스타트 버튼 누르고 멈출 때 이제 스탑 버튼 누르는 요 정도 역할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원가 요소의 구분을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해서 자, 그다음에 미쳐보세요. 공정별로 집계된 원가죠. 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 한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공정이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하려면 분업화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립 공정, 도색 공정, 뭐 포장 공정 이런 식으로 공정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완성품 한산량을 기준으로 하자 거기다 별표를 쳐보세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바로 설명을 해놨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11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117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완성품 환산량 나와 있는데 얘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콜라를 생산한다. 이렇게 콜라 캔에 한 번에 5개씩 생산하는데 콜라 캔의 높이가 10cm입니다. 근데 만약에 콜라를 4cm를 채우다가 이게 4cm라고 해볼게요. 멈췄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기말 제공품이다. WIP라고 쓸게요. 얘를 기말 제공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수량은 몇 개냐? 5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완성도. 완성도라는 얘기는 뭐냐? 10cm를 가공하면 다 되는데 이 중에 몇 cm? 4cm죠. 공정률이 몇 프로가 된다? 40%가 된다. 그래서 5개 곱하기 40% 하면 얼마가 되냐면 2개가 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걸 입증을 해 보이면 자,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자. 그럼 4cm를 집어넣는 게 8cm가 되고 빈통.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8cm가 되고 빈통 되죠. 얘를 반띵하자. 2cm, 2cm. 빈통이 된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 5개에 대해서 40% 들어간 에너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완성을 해나가요. 그럼 몇 개를 완성할 수 있어요? 2개를 완성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완성품 환산량은 왜 하는 건지를 책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WIP인데 얘가 수량 기준의 WIP예요. 자, 올해 영업을 시작했고 15개를 착수했어요. 착수란 말은 영어로 스타트,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완성이 10개고 미완성된 게 기말 제공품이 5개인데 얘는 완성도가 40%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IP인데 얘는 발생된 원가 기준이에요. 자, 올해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기초는 0이 되고요. 발생 원가 1,200원이에요. 이렇게. 자, 이때 얘를 수량 기준 나누자. 무슨 말이냐면 완성품이 10개, 기말점 5개니까 2대 1이잖아요. 그럼 1,200원을 2대 1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800원, 400원으로 원가를 배분하자. 그럼 과연 이게 올바른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10개는 원 사이즈는 똑같아요. 10개고 이 10개가 다 100%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5개가 있죠. 얘는 40%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40%만 완성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 이제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개가 발생된 게 800원인데 5개가 100% 완성된 것도 아니고 40%밖에 안 되는데 400원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 800, 400이라고 하는 걸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1,200원을 15개로 나눠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80원이고 너가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800원. 5개니까 400원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때 어디가 문제가 있냐? 이 15개가 문제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완성 10개는 100%니까 환산량으로 하면 이게 10개가 맞아요. 근데 5개를 40% 하면 이게 2개죠. 완성품 환산이 12개니까 얘를 15개로 나누지 말고 환산량 12개로 나누자. 그러면 개당 원가가 얼마예요? 100원이죠. 100원. 그러면 얘는 10개 곱하기 100원이니까 얼마가 돼요? 800원이 아니고 1,000원이 돼야 되고. 얘는 2개 곱하기 100원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200원이 된다. 그래서 1,000원하고 200원으로 나누자. 1,000원하고 200원으로 나누자. 바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7페이지를 이제 다시 우리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자, 우리 제일 앞부분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115페이지 있죠. 115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 봐보세요. 원가 요소의 구분을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했다. 사실 여기는 노무비의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냥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하고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점 배분한다. 즉 환산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성 환산량. 그게 바로 종합원가가 된다. 그래서 거기 종합원가 이제 특성을 써놨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자, 동일 공정의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따르므로 단위당 제품 원가 평준화된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충 계산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연속정 대량 생산이다. 즉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벨트 위에 올려놔서 이렇게 쭉 생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죠. 그래서 기간 개념이 중시되는데 우리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리콜할 때도 이제 이런 개념을 씁니다. 자동차 리콜할 때도 뭐가 되냐면 몇 년 몇 월 며칠서부터 생산한 차예요. 거기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생산한 차를 리콜하겠다. 그게 뭐냐면 그때 생산한 차가 서로 사양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고 3번 원가의 분류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단순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116페이지 보시면 2절이 원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인데 거기다 크게 써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5단계법이에요. 자, 5단계법의 1단계가 뭐냐면 물량을 파악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 2단계가 뭐냐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합니다. 3단계는 원가를 결정해요. 4단계는 3단계를 2단계로 나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단위당 원가.
마지막 5단계가 원가를 배분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요게 다 5단계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량 파악한다는 게 이거. 이게 1단계. 제공품 계정의 대변을 완성한다.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럼 2단계는 뭐냐? 완성 환산량을 구하죠. 이게 이거예요. 이게 2단계다. 환산량은 12개예요. 이렇게 수량은 15개지만 환산량이 12개가 된다. 3단계 원가를 결정한 이게 3단계죠. 4단계가 단위당 원가 100원 구하는 거. 이게 4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 원가 배분하죠. 이게 5단계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합원가 계산 이 5단계법이라는 게 이걸 막 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하나의 1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